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도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연일 계속 한파 속에서 우리 난방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나 고물가, 고금리 고통하시는 분들 많은 가운데 예고했던 전기, 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이 이미 가시화됐습니다. 사실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진 상황 속에서 우리 서민들과 자영업 또 소상공인들, 우리 시민들의 고충이 큰 상황 들어보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시민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7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 네. 저희 남편과 딸 이렇게 셋이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전주 시민입니다. 예. 난방비에 대한 걱정이 올해 들어서 좀 더 가장 컸던 것인지, 사실 그 폭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실제 그 고지서를 보시면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작년까지는 겨울에도 난방비 걱정을 크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12월에 받아든 고지서가 9만 원대였는데 1월에 저희 집으로 날라온 고지서가 21만 3천 원이 왔거든요. 그래서 받아들고는 정말 보일러를 틀 때마다 멈칫멈칫하게 되는 그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12월도 춥고 1월도 추운데 사실은 더 추워서 뭐 난방을 더 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난방비가 올라서 이 차익이 큰 폭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제가 이제 한 번도 고지서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놀래서 이렇게 좀 자세히 보다 보니 난방을 조금 더 많이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막 2배, 3배를 하지는 않았는데 2배 이상의 요금이 나와서 정말 요금 인상을 한다더니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시민, 서민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난방비가 이렇게 2배, 많게는 3배까지 올랐을 때 부담이 크잖아요. 근데 향후에도 계속 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어떻게 이 어떤 난방비뿐만 아니라 전기료라든지 대중교통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시민으로서 어떻게 좀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또 지자체가 좀 더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으면 하는지, 그런 좀 고민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정말 저희 집 수입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이제 지출은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뭐 대출 이자도 많이 올랐고 난방비도 뭐 2배 이상 나왔고, 뭐 전기세도 또 이제 점점 오른다고 하니 어디서 어떻게 뭘 줄여야 하는지 이제 정말 걱정이 커졌고요. 이런 부담을 이렇게 국민들, 서민들한테만 오롯이 지게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게 좀 이제 지원이라든지 뭐 이나 이런 대책을 빨리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지금 많이 어립니까? 네, 지금 7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아이의 이제 어떤 방한 기온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 세 식구면 그렇게 많은 식구가 아니어서 난방비가 그래도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9만 원대에 비해서 21만 원으로 는 것은 큰 폭으로 지금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식구가 사는데도 아마 아껴서 난방비를 쓰셨을 것 같은데, 그 뭐 더 많은 인원이 사는 가정들은 더 큰 폭으로 좀 올랐을 것 같습니다. 뭐 작은 집이나 큰 집이나 할 것 없이 함께 오른 걸 보면 난방비가 여전히 올랐구나라는 걸 이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닐까 싶고요.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단열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기 때문에 난방비가 원래 많이 나오지 않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온도 유지를 해주려고 일정 온도 뭐 23도, 4도 이렇게 이제 맞춰놓고 생활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있는 공간만 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있는 뭐 거실, 그리고 이제 뭐 방 하나에만 난방을 하고 있고, 이제 남편과 저는 이제 추우면 이렇게 집에서도 옷을 껴입고 이제 다른 방에
있을 때는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비가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다른 가정들은 더 힘드실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시민인데 우리 청년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난방비 걱정할 때 우리 청년들은 그 이후에도 이제 취업이라든지 여러 걱정거리가 더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난방비 걱정을 실제로 실감하세요? 네, 이게 고지서로 나오다 보니까 피부로 정말 와닿더라고요. 저희가 알바나 뭐 이제 막 사회생활 처음 시작한 청년들은 원래 원룸에서 4, 5만 원 나오던 게 10만 원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체감되는 게 크더라고요. 그 원룸 생활 하시는 그 방 하나에서의 난방비도 이번에 굉장히 큰 폭으로 또 난방비가 많이 나왔군요. 네, 맞아요. 주로 이제 생활하실 때 그 난방비가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있잖아요. 뭐 네네. 여름과 겨울 또 냉방, 난방 사실 겨울이 더 많은 비용이 좀 들어가고 우리가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자기 소득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나가는 세대를 말하잖아요. 네. 청년들 같은 경우 원룸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제 수입은 한정돼 있고 난방비 부담이 실제로 좀 크게 느껴지시는지 그 부분 좀 듣고 싶어요. 네, 원래는 같은 겨울이어도 4, 5만 원 나오던 네. 게 이제 한 달 사이에 10만 원 가까이로 오른 거여서 기존에는 그냥 이 정도 나오는구나. 이것도 크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더 부담이 2배 가까이 커져서 네, 굉장히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졌고 저희가 뭐 교통비나 월세 뭐 이런 부분도 많이 나가는데 이런 난방비까지 커지니까 부담이 너무 커진 상황이죠. 물가도 많이 비싸졌잖아요. 이것도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좀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한꺼번에 같이 오르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사실 밥 해먹는 것도 되게 귀찮고 해서 뭐 배달 음식 시켜 먹거나 뭐 외식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물가가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그 횟수도 굉장히 줄이고 있고 뭘 살 때도 마트에서도 가격이 많이 비싸져서 주저주저 하면서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취업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물가도 오르고 있고 근데 소액 대출 받은 청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청년들한테 금리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더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이번에는 난방비 부담에 이어서 우리 참 고물가 시대에 우리 소비자분들 상당히 또 장바구니 담기가 힘들다고 해서요. 우리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전정현 선생님을 모시고 현장을 함께 가기 위해서 나와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비자정보센터 물가 동향 조사 하시는 역할 하시죠? 네네. 올해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와, 15년이면 물건만 봐도 야 가격이 얼마나 올랐겠구나라는 나름대로 또 관심도 많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예, 한 번씩 또 둘러와서 이제 둘러보기도 하고 저희는 생활 속에서. 오늘은 저희가 좀 대형 마트에 왔네요. 원래 이곳 담당이신가요? 네네. 그 대형 마트는 아무래도 가격들이 다 이제 표시가 다 돼 있죠. 네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조사를 하시고요. 네. 그러면은 특별히 이 매장하고 약속이 돼 있는 겁니까? 이제 동양 물가 조사를 해도 되는. 그렇죠. 예. 예.
네. 따로 그러면 이제 허락을 받지 않고 늘 하는 일주일에 네. 한 번 하는 네, 네. 고정적인 일이 네, 되시겠네요. 네, 네. 근데 제가 벌써 이 대형 마트의 매장인데 품목이 다양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다 가격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네. 뭐 이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뭐 가공식품 이렇게 분야가 다 정해져 있어서요. 이제 그 체크리스트대로 항상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설이 끼어서 설 명절이 못 하시고 1월 16일자에 하셨고 네네. 오늘 이제 다시 월요일이니까 네네. 오늘 또 가격들 얼마나 많이 가격 폭이 있는지 네. 가격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러 나오셨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요. 쌀부터 시작해서 쌀도 뭐 찹쌀도 있고 참깨, 감자, 오이, 청양고추 그리고 뭐 맛소금, 물티슈, 화장지, 치약 없는 거 없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가격을 체크하셔야 되네요. 네, 맞아요. 야, 그러면 저희 함께 어떻게 가격 물가 조사를 하시는지 한번 동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가 1,890원. 이게 이제 6개 9,990원인데요. 예. 저희는 한 개 기준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하. 한 개 가격으로. 예. 우리 전 선생님도 소비자센터에서 조사를 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로서 또 물건 구매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 오면 좀 더 저렴하구나 이런 거 파악은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저렴할 때는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일단은 이제 마트에서 이렇게 가격은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목요일 날 가격 조정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월요일 날 올 때마다의 그때그때 상품, 할인 상품은 또 다르게 이제 또 정해지는 것 같고.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계속 뉴스에서 보도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우리 실제로 매장에서 물가 동향을 조사하시는 분으로서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오른 것인지 그렇게 체감하시나요? 네,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일단은 뭐 가공품이 먼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뭐 채소 가격도 올랐다고는 하지만 채소 가격보다는 뭐 공산품이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오른 것을 실감하시는 게 이제 우리 쪽 매장에 오시는 소비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매장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과의 가끔 대화도 하시고 또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그러시잖아요. 그쵸, 네. 그렇다 보면 더 실감하시겠습니다. 예, 맞아요. 이제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제 시간 있을 때는 손님들 없는 분들은 이제 얘기도 하고 서로 인사도 하고 그래요. 이 큰 매장 다 한 바퀴 도시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실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베테랑이셔서 빨리빨리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른 품목도 가격 보러 가겠습니다. 네. 가공품 쪽으로 갈까요? 예, 한번 보시죠. 생활품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케첩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케첩 같은 것도 많이 올랐고 한번 이제 올랐기 때문에 네네. 이제 크게 이제 앞으로 변동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880원으로 예. 지금 이제 올라 있고 저희가 청정원 것도 이렇게 이미 이제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인상폭은 이제 네.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가공품은 한번 오르면 이제 크게 또 인상이 안 되지만 그 과일 같은 우리 농수산식품은 그때그때 좀 가격 차이가 좀 났죠. 네네네. 밀가루 같은 것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밀가루는 진짜 많이 올랐어요. 밀가루가 지금 지난주에 여기 할인해서 4,140원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정상가로 올라와서 4,600원. 오, 그러면 몇백 원이나 오른 겁니까? 440원? 60원? 460원. 네. 이야, 4,000원에 460원, 10%가 높게 오른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소비하고 물건을 구입했는데 오늘 함께 동행하면서 가격 표시 가격 폭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오늘 처음 느끼면서 야, 알뜰 소비를 좀 해야 되겠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가격이 고추장 가격은 똑같고 간장 가격은 어떨까요? 간장 가격이 이게 지금 13,410원이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똑같네요. 아, 간장은 네, 간장 똑같고. 가격은 똑같아요. 역시 네. 그 가공품은 한번 그 일시적인 어떤 가격 폭락이 크진 않다 이런 네,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이제 인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네. 당면도 당면도 이게 지금 지난번 명절 전에 3,980원으로 할인을 했는데요. 네네. 얘도 4,980원으로 올랐어요. 4,980이면 1,000원이나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명절 때는 이게 좀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많은 가운데 가격을 많이 할인한 맞아요. 물건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조금 올랐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그거 진짜 많이 올랐네요. 15%, 20%. 잠깐만 우리 안녕하세요. 네. 예, 매장에서 물건을 담당하시나 봐요. 네네. 네. 판매하고 있어요. 판매하고 계시는군요. 그 제가 오늘 같이 이렇게 소비자정보센터 물가 동향조사 하시는 분하고 찾아와서 봤는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부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눈에 띄게 보여요. 판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맞아요. 누구보다 더 잘하시겠어요. 네, 네. 판매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소비자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뭐 가격 폭락이 한 주 차이인데도 네. 거의 15%? 네, 그 정도 예. 오른 것 같아요. 야, 그때 많이 오른 거죠. 많이 눈에 띄게. 올랐죠. 네, 네. 그리고 손님들도 많이 없어요. 아, 이거 오른 걸 알고 없으신 건지 아니면 이제 경기가- 명절 지나고 나서 아니에요. 예. 경기가 좀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아. 돈을 안 써요. 그거를 실제로 이제 이곳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피부로 누구보다 더 느끼죠. 눈으로 이제 띄는 대목이잖아요. 네, 야, 심각해요. 근데 가격은 계속 또 오르고요. 네, 그러니까 더 찾는 소비자가 더 없어요. 없는 거고. 야, 명절 때는 보니까 그래도 대량 소비가 이루어질 줄 알고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도 손님이 없었어요. 명절 때도요. 네, 와. 객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야. 근데 명절 지나고 나서 지금 2주 정도 됐는데 가격은 올랐거든요. 그러면 더 손님이 더 없을 없어요. 수밖에 없겠네요. 네, 손님들이 오셔서 물건 살 때 네. 가격표 먼저 보시잖아요. 네. 많이 올랐네 하고 놓는 경우도 많이 보셨어요? 그냥 눈으로 딱 보고 안 찍지도 하죠. 않아요. 네. 야, 이 소비자들은 이제 매번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네, 저도 가정주부로서 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진짜 많이 올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격 표시를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저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쇼핑을 하다 보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뭐 당연히 뭐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그래도 원료비 어느 정도 상승하고 막 5%나 진짜 많이 올라 7% 정도인데 거의 15%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이런 라면 같은 경우도요. 전에는 1,0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160원이잖아요. 그러면 몇 %가 오른 거예요? 큰 거에 이야. 비례해봐요. 그때는 또 세일을 하면 또 990원까지도 갔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1,160원이니까 거의 10 몇 프로가 오른 거죠. 사실 저만 해도 라면 살 때 가격 잘 안 보고 사는데 그죠? 그냥 와. 저렴하다 하고 그냥 딱 짓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가격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뭐 오른 가격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소비자들이 좀 현명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현명한 소비를 하기도 전에 두려워서 소비 자체를 줄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야. 좀 마트 입장에서도 좀 조금 뭐라고 말하기가 또 그래요. 판매가 이루어지지를 안 하니까. 오늘만 해도 물론 월요일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좀 텅 비어 있네요. 네. 월요일날도 손님이 있어야 하거든요. 되게 보면 하수가 조금 손님이 적거든요. 예. 오늘 행사 직원들이 많이 쉬는데 오늘은 좀 심하네요. 네. 참. 많이 심해요. 요 이름 있는 요 대형 매장의 할인점이 이 정도인데 다른 곳들은 또 어떨까 싶기도 하고 이게 대부분 비슷할 거라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격들은 가격 싸움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게 참기름이 지난주에는 4,260원으로 할인해서 판매를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7,100원이에요. 와, 이렇게 등락폭이 있어요. 아니 잠시만요. 제 눈으로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4,260원 1월 16일자. 네. 근데 현재 제 눈으로 7,100. 봤을 때 7,100원. 네네. 제가 어디 참기름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참기름의 가격 차이가 뭐 매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은 그러면 그 폭이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거의 뭐 2배 가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이렇게. 야. 그러면은 식용유는 한번 보겠습니다. 식용유. 이것도 지금 16일 날 6,730원인데 오늘 7,480원이 됐어요. 다 올랐네요. 그러니까 명절 때는 아무래도 좀 반짝 그 할인 가격들이 좀 있었고 네네. 그 이후에는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명절이 끼어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도 이렇게 할인이 됐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근데 꼭 할인이 아니어도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뭐 국제적인 정서 환경의 영향이라든지 또 물류비의 맞아요. 상승이라든지 계속해서 오르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가 조사를 해볼 때 거의 오르면 막 이런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뭐 10원, 20원, 많이 오르면 100원 그런데 이런 차이였는데 작년 기준에서 너무 많이 오른 거는 보통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발표할 때 한 30% 이상 다 올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 오른 30% 가격에서 또 오른다면 그건 정말 소비자의 맞아요. 장바구니엔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갑 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10만 원 가지고 장보러 오셔서 몇 개 사면 맞아요. 10만 원 장볼 게 없다 네. 이런 말씀도 주부들 하시는데 네, 맞아요. 현실이 어떤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먼저 오은미 도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올 겨울이 사상 유례없는 이제 폭설 또 한파가 지금 계속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도 추운 그 겨울에 지금 난방비가 많이 오르고 특히 뭐 전기, 가스 요금이 거의 이제 폭탄을 맞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서민들의 고통이 진짜 곡소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에너지 재벌들은 지금 거의 횡재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성과급 장치랑. 그래서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다. 지금 에너지 빈곤층이 한 200만 명이 되는데 그 에너지 빈곤층을 넘어서 이제 온 국민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정치권의 목소리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보고자 대책을 요구하고자 하십니다. 명절 때 밥상 앞에서 앉아서 과거에 같으면 이제 결혼해라, 그쵸. 뭐 취업해라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또 네. 정치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한 이야기는 야,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쵸.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 어떤 생활, 민생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들이 폭등한 부분들을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뭐 일단 들어오는 수입은 고정적이고 오히려 더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 더 이제 줄어들고 그러는데 오히려 내야 될 뭐 세금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게 폭등 앞에서 뭐 거의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더더욱 국민들의 고통을 안중에 두지 않고 뭐 국민들의 고통과는 상반되게 계속 이렇게 뭔가 물가 올리고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더욱더 고통으로 빠뜨리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의원님은 또 농민임에서 농민을 대변하는 역할들 목소리를 많이 내오셨잖아요. 네. 사람이 추울 때는 뭐 조금 더 난방을 더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기를 더 쓴다든지 가스를 더 쓴다든지. 그런데 이 농사 짓는 시설의 이 난방은 이게 이제 거의 농작물이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농민들의 이 겨울나기는 더욱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농사를 참 짓는다는 것이 더 지을수록 손해인 것이 이제 특히 겨울에는 더 그러거든요. 난방비가 더 오르게 네. 되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농산물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은 거의 이제 제자리인 경우가 많죠. 예. 뭐 금리, 예. 고환율 시대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정치권들이 거의 목소리를 안 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
은행들은 여기에 질세라 계속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운동을 시작한 지 조금 그래도 몇 개 은행에서 인하를 좀 했거든요. 정치권이 그런 걸 압박해서 그런 물가라든지 이런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촉구하고 있는 거죠. 전라북도가 95%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또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은 곳 아닙니까? 네네. 이분들이 이제 제1금융을 이용 못하고 제2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더 대출 금리가 더 높은 지금 이자를 내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건 뭐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난방이라든지 공공요금의 인상 부분을 이제 인하하고 하는 부분들은 정부의 네. 권한이겠습니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에너지 재난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방법은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의지를 가지고 찾아야 되는 시점에 놓인 건 사실인 것 같고. 이제 뭐 작년에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선정이 돼서 굉장히 다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라북도를 에너지 이제 자립 도시로 만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하나 뭔가 계획을 좀 구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하겠고,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그 에너지 고지서 폭탄을 받은 우리 도민들에게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이죠. 그렇죠. 예, 전라북도만 해도 1조 넘어요. 21년도. 이제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 돼서 작년 예산이 얼마 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1조 가량 남을 거라 생각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뭔가 좀 특별한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힌 문제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해결하고, 아까 같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미리 이제 대비하고 그것을 구상하는 그런 연구들을 같이 머리 맞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개개인 가정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부분 정도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국제 정서와 연관도 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의 자립 기반, 자립 도시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거 뭐 국가 차원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